필수 개념 장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수 개념 장착에는 첫 번째 앞서 있던 이온 결합에 관련된 그림을 드렸습니다.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같이 한꺼번에 조금 더 복습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는 반응 엔탈피하고 묶어서 출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한테 필요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온 결합에 해당되는 정의에 맞게 반응식을 작성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온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금속의 부채상이 우리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은 보통 분자니까요. 2분의 1 우리가 X2 분자하고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편적인 그냥 1쪽과 우리가 17쪽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결과로서 우리는 안정한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MX하고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라 고체상까지 만들어서 우린 격자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들로 연결을 꼭 지어줄 수 있어야 되겠고, 다음같이 우리가 안정 원소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그 말은 곧 우리가 안정 원소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려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대략 음수값을 잘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원소로부터 안정한 화합물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럼 발열 과정이에요. 그 값의 크기를 결국 결정짓게 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중성의 원자로부터는 중성의 그게 고체던 기체던 분명히 결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분자 간 인력을 좀 끊어내줘야 되겠죠. 그 과정을 저는 보통 원자화 과정이라고 강조를 드려요. 즉 첫 번째 과정에서는 원자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분자라든지 고체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성의 기체 상태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 과정은 승화열과 바로 2분의 1의 결합 에너지 정도 보통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물론 각각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라고 하는 것들도 쉬워요. 승화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금속과 바로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금속 결정으로 단단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금속 결정이 단단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승화율이 높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 결국 금속 양이온의 양전하가 클수록, 그리고 금속 양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그럴수록 인력은 강하게 작용하겠고 그럴수록 승화율은 높아요. 앞에서 우리가 분자 간 인력, 즉 정전기적 인력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승화율이 높냐 낮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 원자 과정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결합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결합길이 짧을수록, 그리고 결합 차수는 클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원자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왜 중요할까라고 하면 이렇게 중성 상태를 만든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곧 우리한테는 이온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하죠. 색깔 구별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온화 에너지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온화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자화 과정뿐만 아니라 바로 금속 같으면 전자를 떼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비금속 같으면 전자를 얻는데 에너지가 관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관여라는 표현을 써드리는 이유는 이온 에너지가 일단은 전자차도보다 무조건 크기도 하지만,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 1쪽이었다면 1차 에너지는 필요하겠죠. 전자 하나만 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마그네슘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전자를 하나 떼고 또 떼야 될 거예요. 즉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합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한 방에 2차 에너지 이런 건 없어요. 한 방에 전자 2개 떼는 거니까 1차 에너지 2배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주의해 두자는 얘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자 친화도입니다. 전자 친화도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무조건 음수값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건 17쪽만 음수값. 다시 한번 17쪽만 음수값. 안 쓸 거야 여기다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쪽에 전자 배치가 되는 게 무조건 안정하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화합물을 봤더니 비금속들이 대부분 다 18쪽에 전자 배치를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18쪽에 전자 배치를 갖게 되면 안정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 음이온 자체가 됐다라고 해서 안정하다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즉 17쪽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 먹으면 안정해지겠지만 산소는 혹은 황은 전자 하나 먹고 또 하나 먹어야 되면 두 번째 먹는 과정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원자 과정이 됐든 이온화 과정이 됐든 에너지를 다 흡수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이온의 기체와 음이온의 기체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온 결합 안 되는 게 아니죠.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 덕분에 우리가 안정한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만들게 될 때 그 결합 자체가 단지 기체상으로서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까지 분명히 만들어진다? 아, 바로 고체상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고체상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표준 생성 엔탈피도 쓰게 되는 거고요.
물론 기체상이 만들어진 기체상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로 말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쿨롱의 안정화와 에너지와 같은 비교 변수들을 가지고 전하급이 클수록 그리고 거리가 짧을수록 우리 안정한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게 되더라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제가 결합 엔탈피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던 그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뭐 결합 엔탈피 혹은 승화열, 이온 에너지, 전자친화도 다 좋아요. 그 값이 양수값으로 대단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할수록 잘 생각해보면 그만큼 양전하가 크고요, 음전하가 큽니다. 그 말은 적어도 우리가 사이 거리도 좀 가까워질 수 있기도 하겠고요. 덕분에 어쨌든 전하급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클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격자 엔탈피가 다음과 같이 표준 생성 엔탈피가 크다라고 하는 것도 누굴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라고 하면 좀 전에 언급했었던 격자 엔탈피가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언급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그 격자 엔탈피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게 이때 정의 때 또 한 번 얘기할 거예요. 바로 격자 엔탈피가 크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은 그 결합이 단단하기 때문에 고체 대체로 만들어주게 되는 정상 녹는 점도 우리가 높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예 정상 끓는 점까지도 우리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를테면 이온 결합에 대한 모든 세기라고 하는 것들 얘기했을 때는 격자 엔탈피 크면 클수록 무조건 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은 가정이 하나가 더 붙죠. 앞에 문제 풀 때 일부러 설명 안 드렸던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가정 가운데 하나는 이걸 가지고 틀리게 줄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동일한 결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동일 격자 구조일 때 우리가 그런 비교들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정도만 참고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온 결합 요 하나에 우리가 거리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는 요 그래프 하나만으로도 강조 드릴 수 있을 그리고 중요할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보너버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과정에 관련된 각각의 에너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각각 특히나 표준 생성 엔탈피로 표현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은 바꿔서 표현을 좀 써놨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될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은 항상 이온 결합 화합물 어떤 걸 가지고 격자 에너지 가지고 비교한다는 거. 그래서 전하급이 클수록 우리가 이온 간 거리는 짧을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격자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비교가 될 내용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밑에다가 정리 묶어 드렸으니까 기본만 비교할 수 있으면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개념 체크 가지고 반드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린 지금부터 대표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다 필수 개념들을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